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매각 추진 중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예비 입찰이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이 맥도날드의 주인이 누가 될까 다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제가 먹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도 버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현금을 이렇게 따박따박 벌어들이는 성장성은 둘째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투자 대상으로 꿀 인기고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가 이런 대형 F&B 체인들이죠. 한국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매각 대상으로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보시면 2016년도에도 매각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 맥도날드 본사에서 한국이랑 아시아, 이제 동아시아권 맥도날드 사업을 이제 나라별로, 지역별로 쪼개서 이제 각각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당시에 보시면은 일본 맥도날드, 한국 맥도날드, 그리고 중국 홍콩 맥도날드 다 2016년도에 다 쪼개서 매각을 본격화 시켰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이랑 일본은 딜이 안 됐죠. 딜이 안 됐고, 중국이랑 홍콩 맥도날드만 매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사모펀드 칼라일이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이랑 홍콩 맥도날드 지분의 80%를 인수를 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칼라일이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업이랑 컨소시엄을 이뤄서 한국 맥도날드를 살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메일유업이 결과적으로 인수 포기를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맥도날드 측 본사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뭐 CJ 아니면은 뭐 KG그룹 같은 회사들이 인수를 검토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KG그룹은 이때 맥도날드 못 사고 그 다음에 KFC를 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달려들다가 취소를 했었고 그래서 이 맥도날드의 운영 구조를 보시면은 한국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맥도날드 본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자회사인데 중간에 하나의 법인이 따로 또 껴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 미국 맥도날드 본사의 100% 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게 이 맥도날드라는 버거 체인 자체가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93%가 가맹점입니다. 직영점이 아니라 점주들 신청을 받아서 그들한테 이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내주고 관련해서 로열티 수익과 부동산 임대 수익 등등을 얻으면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영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아무래도 뭐 초반에 진출할 때 직접 퀄리티 컨트롤을 하려고 했던 건지 직영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도 이제 직영 80% 가맹 20%의 비율인 나라가 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대형 매장 위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본사에서 직접 하니까 굳이 작은데 조목조목 낼 필요 없이 이제 목 좋은데 하나씩 크게 내는 게 더 중요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인수하게 되는 회사는 향후에 가맹을 늘려서 중소형 매장을 확장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과정에서 퀄리티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면 뭐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직영점을 팔아서 가맹으로 전환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그래 왔었고 2016년도에 딜이 빠개졌을 때 당시의 기사를 보셔도 이 미국 맥도날드 본사가 한국과 중국, 홍콩 이 아시아 지역 직영 사업을 매각해서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의 5%를 미국 본사에다가 로열티로 계속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팔려 나가더라도 이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본사, 미국 본사 맥도날드의 5%의 로열티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맥도날드 매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온 상황에서 맥도날드에서도 이제 회사를 잘 팔아야 되니까 영업을 잘 최대한 끌어올려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올 상반기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BTS 세트를 총괄했던 마케팅 담당자 출신 이력을 보면은 뭐 코카콜라나 P&G 등등에서 이 마케팅이 중요한 소비재 회사들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인 것 같은데 맥도날드 대표이사가 되셔서 지금 현재 이제 핫한 매물로 나와 있는 회사를 이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BTS 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팬데믹 기간에 한국 말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팔아서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뭐 각종 뭐 브랜딩,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뭐 맥카페 이런 다양한 마케팅을 하셨던 분이 이 맥도날드에 지금 수장이 된 상황이고 시선을 돌려서 이제 한국 버거 시장이라는 좀 더 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 탑 5 업체들 중에 4개가 지금 경영권 매각 중입니다. 그래서 버거 시장에서는 정말 M&A 대전이 펼쳐지는 중인데요. 일단 여기에 차트의 실적 비교를 보시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한국 맥도날드 뭐 영업이익은 지금 별로 좋진 않은데 매출액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2등, 3등이 버거킹과 롯데리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롯데리아가 많이 내려왔네요. 그리고 뭐 맘스터치 KFC 여기가 어쨌든 사이즈는 한참 작지만 탑 5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롯데라는 확실한 주인이 있는 롯데리아 말고 나머지는 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햄버거 시장 규모를 보면은 여기 말고 뭐 다른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연 3조 원 규모의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 됐다고 하고 이 거대한 시장에서 저는 사실 이 롯데리아 순위가 아직도 여전히 이 정도 3위까지 높은 거에 좀 신기해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리아 먹어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뭐 맥도날드 버거킹 먹다가 요새는 잘 안 가는데 맘스터치가 한참 뜰 때부터는 이제 맘스터치 엄청 먹었었고 롯데리아는 진짜 어릴 때 추억의 약간 메뉴 스타일로 먹지 않았었나 생각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궁금해서 그 메뉴들이 어떤 게 있었나 저도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랑 선호도는 다르겠지만 제 기억 속의 롯데리아의 이제 1번 메뉴는 영버거입니다. 뭐 영버거는 사실 뭐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850원에 출시됐던 버거인데, 제가 이 850원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는 게 이 1000원이 안 되는 이 싼 돈으로, 주머니 돈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동전 모아서 영버거 사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맥도날드가 그렇게까지 엄청 퍼지지 않아서 90년대 중반에 집 근처에 있는 이제 롯데리아에 가서 사 먹는데, 일단 초딩이라 돈이 많지도 않고 집에서 뭐 버거 사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뭐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햄버거 사 먹는데 용돈을 주고 그러는 시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군것질이라는 이런 인식이 강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사 먹기 위해서 며칠 동안 돈을 모아서 사 먹던 그런 재밌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딩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반장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반장 부반장 된 사람이 이제 롯데리아 한 번씩 돌리는 게 국룰이었죠. 좀 있는 집이면은 맥도날드 돌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데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롯데리아 하나씩 돌리는데, 롯데리아도 이제 메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비싼 메뉴, 싼 메뉴가 각 반의 이제 반장의 집안의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영버거라는 게 있었고, 그 영버거 말고 좀 재밌는 메뉴들이 라이스버거도 있었죠.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이 CM송도 되게 유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래요. 단종돼서 없어졌다 그러고, 말고 뭐 김치라이스버거 진짜 이 하나하나 다 한 번씩 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90년대 중반에는 이렇게 롯데리아가 초딩들 사이에 유행을 하다가 그러다 그때 BBQ 버거 치킨으로 좀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BBQ가 치킨만 파는 회사지만 그 당시에는 뭐 버거도 팔고 제 기억엔 피자도 팔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BBQ 버거 앤 치킨은 같이 팔았던 게 확실히 기억이 나서 되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자리한 브랜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죠. 이 매출액은 좀 딸리더라도 매장 수로는 한국 1등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참고로 매장 수로 2등은 이제 롯데리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엄청난 해자 브랜드로 유명을 했죠. 근데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서 경영진이 바뀐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가게 되는데, 맛은 매장마다 편차가 있다고 해도, 그리고 뭐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해도 어쨌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 맘세권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회사가 된 것 같고, KFC는 지금 현재 KG그룹 산하죠. 한 1000억 원 규모의 가격에 매각할 대상을 찾는다고 하는데, KG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할리스 커피도 인수하고 KFC도 인수하고 하면서 이 F&B로 진출하나 하다가 보니까 이제 KFC는 어쨌든 일단 좀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버거 광들은 아실만한 이 바스버거라는 브랜드, 이 바스버거라는 브랜드도 이제 매각 추진 중인데, 여기는 이제 매출액이 200억에서 300억 언저리 되는 조금 더 소규모 회사죠. 여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직영 매장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회계사, 자산운용사 이제 펀드 매니저 출신 분이 만든 버거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영업이익을 남기면서 점포당 매출도 점포당 14억 원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점포당 매출이 정말 잘 나오는 회사로 유명한데 그게 한 21억 원, 그리고 버거킹이 한 15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바스버거가 한 14억, 점포당 14억이 나온다고 하니까 매장 하나하나를 되게 똘똘히 잘 운영하는 회사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여기는 되게 맛있어서 다른 데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맛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회사고, 여기도 이제 매각가 1000억 원, KFC가 1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바스버거도 1000억 원대 지르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국의 버거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 다시 맥도날드라는 회사 자체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맥도날드 글로벌, 이제 미국 본사의 얘기를 살펴보면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본사 그리고 글로벌리는 훨씬 더 가맹사업 위주의 비즈니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맹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은 게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맥도날드가 정말 막 주식처럼 이제 활용되는 데가 미국이다 보니까 맥도날드 지점을 이제 점포를 하나만 열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개를 받아서 기업체처럼 운영을 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고,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점주 한 명당 맥도날드 점포 6개를 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굴리는 게 아니라 6개 아니면 뭐 10개, 20개씩 막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맥도날드 운영 점포들만 모아놓은 회사들이 아예 또 다른 엄청난 거대 기업, 뭐 시가총액 엄청 큰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본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맹점주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아서 프랜차이즈 모델을 정착시킨 상황인데, 이게 사실 본사 입장에서 수익성을 올리려면은 가맹점주들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 입장에서 직접 더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할 텐데, 가맹점 위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가맹점주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들한테서 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게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오래된 회사라서 가맹점주들이 이제 한 세대가 돌다 보니까 운영권이라는 게 좀 상속이 돼서 아예 자식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맥도날드 본사 측에서도 마진도 계속해서 올려야 되고 사업을 계속해서 더 효율화시키고 더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니까 이 가맹점주들 대상으로 다시금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맥도날드 운영권을 한 번 얻으면은 쭉 연장해서 계속해서 그냥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매장의 판매 성과나 고객 만족도 같은 본사의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를 해야만 운영권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맥도날드 점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진입이 쉽지는 않다 그래요. 왜냐면은 매장 오픈 비용이 거의 130만 불, 평균적으로 130만 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현금 18억을 이제 때려박을 수 있는, 물론 빚을 내겠지만 어쨌든 이런 큰 자금이 동반되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기업화된 운영업체들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인 반면 그만큼 매장당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개인이 다수의 매장을 관리해온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 문제가 계속되는 게 맥도날드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였겠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점주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맥도날드 사업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 돈까지 내고 할 거면은 내가 직접 하지 아니면은 뭐 다른 브랜드로 런칭하지,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 입장에서도 이제 실력 있는 다양한 배경의 새로운 점주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기존 매장들, 이제 고인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돈을 더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요새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특히 이런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는 시급을 진짜 엄청나게 올려줘도 뭐 18불, 20불 주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온다 그러고, 아예 패스트푸드 법까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제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한테 최저임금을 23불인가? 시급 23불인가? 엄청 높은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사 측 압박까지 들어오니까 기존 점주들이 좀 열받아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 측에서는 어쨌든 이제 마진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다 보니까 강경태세를 거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맥도날드가 사실 마진이 높은 회사는 아니죠. 점포당 마진은 이제 5%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매장당 매출이 이제 압도적으로 커가지고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들에 비교했을 때 엄청 크기 때문에 절대치로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맥도날드 본사 입장에서는 이 마진율을 더 올려서 수익성을 더 내고 싶겠죠. 사실 여기서 돈을 잘 벌어야 본인들이 돈을 더 뜯어갈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 매장 운영업자로 들어올 테니까요. 어쨌든 이 맥도날드 회사 자체도 상장사라서 이 본사 차원에서 이런 점포당 마진을 올려라 라는 압박에서는 자유롭진 않은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아예 이 맥도날드 매장들을 단체로 여러 개 운영권을 사모아서 그 자체를 기업으로 만든 회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좀 재밌는 게, 이 남미에서 맥도날드를 운영하는 기업, 남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점포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아르코스 도라도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7년에 맥도날드 남미 사업을 인수를 해서 20년짜리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맺었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 이 지역 전체를 우리가 총괄하겠다라는 식으로 남미 맥도날드를 총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아예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맥도날드의 지점들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한 정말 이제 거대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낸 회사가 맥도날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아예 채권 시장에까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웬만큼 사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잘 안 해요. 보통은 그냥 은행에 가서 대출, 론을 받지 채권을 발행을 하진 않고, 왜냐면 채권 발행하는 거는 되게 귀찮은 절차가 많거든요. 이제 론 받고 대출 받는 거는 정말 은행의 대출 심사만 통과를 하면 되지만,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뭐 신용 등급도 받아야 되고, 신용평가사에서 그 다음에 뭐 채권 발행을 위한 각종 서류를 뿌리고 그걸 팔러 다녀야 되고, 왜냐면은 론은 내가 누구한테 대출을 받고 싶은지 명확히 알아서 거기에 찾아가서 대출을 받는 구조라고 하면은, 채권은 제가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살 사람 모이세요 라고 하는 마케팅 과정이 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웬만큼 거대한 기업이 아니면 채권보단 론인데, 여기는 채권까지 발행하는 정도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예 요즘에 계속 키워드인 ESG 채권까지 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대체 왜 ESG 채권이냐라고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 Sustainability Linked Bond라고 해가지고 회사의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줄일 테니까 우리 채권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데 관심을 더 가져달라 라는 식으로 마케팅 캐치프레이즈로 쓰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짤막하게 이 아르코스와 이 맥도날드 본사의 수익 구조를 잠깐 비교해보고 가면은, 이 아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 운영권을 갖고 있으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판매에서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맥도날드 라이센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 회사니까요. 근데 맥도날드 본사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공급에서 이윤을 별로 남기지 않고,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여기서 돈을 많이 남기는데 여기서 돈을 많이 안 남기고 오히려 이제 임대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회사죠. 본인들이 부동산을 사놓고 거기다가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자들, 이제 아르코스 같은 데들을 받아서 임대료 그리고 로얄티 매출의 5% 정도를 받는 구조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 매장도 자기 게 아니죠. 그걸 비용으로 맥도날드에 줘야 되고, 로열티도 맥도날드에 줘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이제 맥도날드 라이센스를 유지해서 여기서 햄버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라이센스 갱신 계약을 앞둔 상태에서는 사업을 계속해서 키우고 이제 돈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돈이 후달린다는 사실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맥도날드 본사 입장에서도 여기다가 조금 더 압박을 넣어가지고 협상
확장 과정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도 있고 한 상황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형 맥도날드 운영사 같은 회사들이 ESG 채권 시장에 대비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맥도날드 매각권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버거 시장 M&A 대전, 그리고 맥도날드 글로벌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큰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누가 주인이 되든 뭐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여타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주인이 누가 됐든 간에 싸고 맛있게 좀 버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안 가고 뭐 바스버거 같은 니시 브랜드들로 찾아가는 이유 자체가 이 버거 메뉴판에 나와 있는 사진, 뭐 거기에는 무슨 패티부터 시작해서 야채랑 되게 꽉꽉 채워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막상 사면은 진짜 부실하잖아요. 뭐 양상추 한 조각 들어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누가 주인이 되던 간에 원재료에 신경을 많이 써서 좀 맛있는 버거를 만들어주면은, 요즘에 안 그래도 뭐 돈 내고라도 맛있는 거 챙겨 먹는 문화는 이미 정착이 됐으니까 프랜차이즈들도 음식이라는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감과 함께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요즘에 시장에서 제일 핫한 이슈를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환율이겠죠. 달러 대비 전 세계 통화 가치가 이제 떡락을 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달러원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서 뭐 1440원, 5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점에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도서 이벤트고요. 책 제목은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라는 이 책을 보면은 이분이 원화를 들고 달러를 사고 파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달러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레이딩할 기회가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고, 그럼 그랬을 때 어떨 때 사서 어떨 때 팔아야 되는지, 그걸 하기 위한 방법들, 실제적으로 오퍼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전략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으신 책인 것 같아서 이 도서 이벤트를 15권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참고로 이 도서 말고도 도서랑 같이 이 사은품 골드바처럼 생겼는데, 이 사은품 보시면은 이 안에 금으로 된 달러가 2달러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이 영상의 댓글로 본인이 지금 밀고 계신 주 종목 한 종목,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나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논리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 유튜브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15분을 추첨해서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댓글로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짜 안녕.